제가 지금 엄청 강조드립니다. 너무 영어를 잘 쓴 사람이 많다. 수능 영어 잘해도 그 사람들 대화 못할 수 있다. 같은 부모로서 제가 지금 눈을 희번덕 뜨고 지금 그냥 목 놓아 소리 외칩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해야 돼요. Fly with passion. 여러분들이 열정으로 헐헐 날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유태양 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홍국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침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그 2년 전에 올리신 컨텐츠에 2년 전 거를 2년 전 걸 보셨다고요? 봤습니다. 제가 정승희 쌤과 홍공 쌤은 경쟁 관계인가요? 라는 주제를 다루셨더라고요. 네. 궁금해서 이런 거 한번 여쭤봅니다. 나에게 정승희 쌤이란? 일단은 정승희 쌤은 저한테는 멀티 유니버스다. 왜냐면 이렇게 저랑 이제 평행 이론처럼 진짜 겹치는 것들이 이제 많은 인생을 살아오고 있고 같은 과에서 같은 강의실에서 심지어 이제 같은 이제 PC방에서 이제 게임까지도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걱정했던 와 저렇게 해서 괜찮나 그래서 그런 학창 시절을 같이 또 공유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어 교사를 또 이렇게 생활을 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EBS를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걸어 나가게 되고 이게 뭔가 좀 같은 걸 하면서도 왜 또 제가 멀티 유니버스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러면서도 스윙쌤은 조금 더 입시론적인 관점에서 더 크게 영어를 이제 케어를 하고 계시고 저는 또 거기서 살짝 이제 실용 영어 쪽 이렇게 영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거울 같기도 하고 멀티 유니버스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응원도 하고 서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도 되고 막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아디다스하고 나이키 경쟁 상대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경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더 많은 이제 관심을 갖게끔 어떻게 보면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관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녀들 교육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컨텐츠에서 종종 보여주셨어요. 네. 지금 아이들이 초등 6학년, 4학년. 육사 맞습니다. 네. 육사. 그 아이들 미취학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좀 대략적으로 한번 훑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일단 거 영어부터. 하면, 네. 저희 첫째가 저를 좀 닮아서 약간 뚜벅뚜벅 천천히 걷는 스타일이고 둘째는 다리가 안 보이는 토끼 같은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제 첫째가 이제 이게 영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어릴 때는 과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학습을 좀 더 할 수 있겠구나 시점이 되는 이제 3학년 때부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 정도의 수준에 준하는 굉장히 쉬운 이제 리딩서 같은 것들을 집에서 같이 좀 읽고 풀게 하는 형식으로 하고 그거에 있는 음원들을 어떻게든 이제 음독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했었어요. 지금도 음독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정도는 이제 음독을 계속 시키고 있다. 그럼 어떤 그러면 효과가 있냐면 영어를 단어 바이 단어가 아니라 이 덩어리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덩어리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은 단어와 단어 배열 자체를 이거와 이게 자주 쓰이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법적인 것들도 사실은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익히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 중학년에서 고학년 직전까지는 어떤 문법이든 문장이든 간접 경험을 하면서 영어를 음독이라든지 읽기로 많이 좀 익히게 했고 이제 첫째는 고학년이 됐죠. 이제 홍공 초등 영문법을 이제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늦은 커리큘럼이죠. 제 아이지만 정말 천천히 해서 이제 6학년 2학기쯤 됐을 때 해가지고 오늘 한 27강 중에 12강 정도 하고 있던데 저 체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직접 티칭을 하고 있지 않고 이제야 이제 그동안 좀 경험했던 것을 다시 이제 이론으로 정리를 이제 하고 있어서 첫째는 조금 더 약간 학습형에 약간 무게가 실린 약간 그런 느낌 엄마평에 가까우면 둘째는 빠르더라고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둘째는 음독시키고 이렇게 했던 게 첫째보다 어떻게 보면 빠른 나이잖아요. 그래서 둘째는 어떻게 보면 그 시절에 더 빨랐기 때문에 둘째는 영어를 잘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 막 유창성이 좋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어로 딱 했을 때 엄마 영어 하지 마 이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얘는 딱 하면 영어 폴더가 열리는 거예요. No, I don't want it. 이런 느낌이 이제 되면서 쭉 나가기 때문에 저는 느낀 거죠. 그럼 이제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 있고 이제 아웃풋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느는구나. 해서 이제 첫째랑 둘째는 이제 아웃풋이 병행되는 화상이라든지 루틴이 있는 어떤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웃풋 연습을 병행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웃풋에서 첫째는 약간의 이제 학습적인 것들, 문법을 지금 병행하고 있고 둘째는 아웃풋이 있는 곳에서 여전히
음독이 많은 요런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단계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발전하는 거 보면. 아이가 이제 초등 6학년이니까요. 이제 중학교 입시 이제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네. 중학교 올라가서는 사실 입시 영어잖아요. 그쵸. 그 당시 그때도 혹시 아빠표 영어, 엄마표 영어가 가능하다고 보고 계세요? 이 교육은 대응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쉬고 있지 않잖아요. 제 철학인 실용영어와 입시영어를 투 트랙으로 간다. 포트폴리오 비중만 다를 뿐 그걸 이제 간다라고 지금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이제 어떤 학군지에 있느냐, 주변에 또 어떤 친구, 어떤 선생님 만나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때 보고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사춘기도 오고 나는 친구들이랑 함께 사회성 안에서 나는 이제 뭐 영어 학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루틴을 잘 잡아주시는 분이 훨씬 더 사실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해서 아이가 진짜 필요하고 종합적으로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존중해서 이제 보내는 것이고 집에서 계속 본인이 이제 홈스쿨링으로 이제 그런 걸 이제 방과후 이제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 루틴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지 제가 뭐 직접 티칭은 뭐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고민이신 것 같아요. 초등 영어는 쉽다고 생각들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급 학교랑 늘 연계를 고려를 하게 되니까 이제 좀 초등학교 때 이미 좀 문법 같은 것도 많이 빨리 시키시고 그래서 중학교 되면 좀 아이들이 너무 영어를 재미없어 하다 보니 좀 점점 멀리 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좀 애쓰시는 분위기는 느껴지는데요.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런 것만은 좀 꼭 초등학교 때 챙겨주셨으면 한다 뭐 그런 게 있다면 알려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사실은 이제 how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why가 일단 먼저 선행이 돼야 되잖아요. 왜 이제 영어를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부모님도 아시겠지만 영어를 하게 됐을 때 얻는 이득이 너무나 많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를 봤을 때 너무나 많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경쟁의 질이 달라지는 시대인 거예요. 내가 좀 더 뛰어난 경쟁력, 질적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해외랑 한국의 어떤 이런 것들을 허물어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 어떤 인종이라든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경쟁력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소통으로서의 영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엄청 강조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 해외 나가보면 너무 영어를 잘 쓰는 사람이 많다. 수능 영어 잘해도 그 사람들 대화 못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으로서의 영어가 너무 중요하다는 Y와 마인드셋을 무조건 깔고 가셔야 되고요. 제가 진짜 같은 부모로서 제가 지금 눈을 희번덕 뜨고 지금 그냥 강조를 드리고요. 그럼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의 영유 갈 돈이 없어서 우리의 됐고 해외를 이게 아니라 한국에서 지금 소스가 많잖아요. 초등은 그러면 이제 하우로 들어와야 돼요. 초등에서는 인풋을 무지막지하게 깔아줘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깔아줄까요? 듣기와 읽기잖아요. 간접 읽기인 듣기. 영상이든 소리든 틀어주면 애가 뭐 좋아하면 멈추지 않고 그 속도대로 가잖아요. 오직 엄마 아빠만 못 알아들을 뿐 애들은 그 홀리스틱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취학부터 초 3, 4, 5까지는 듣기를 애가 좀 거부하지 않는다면 혹은 거부하지 않고 좋아하는 게 있다고 하면 나한테는 안 들릴지라도 그거로 정말 1만 시간, 2만 시간 옆에서 남편이 말릴 정도로 애가 좋아한다면 이상이 없다면 누가 말릴 정도로 정말 많이 들어줘야 됩니다. 누군가 옆에서 걱정하는 사람의 패러다임을 넘을 정도로 해줘야 임계점을 돌파해요. 이 임계점을 돌파할 정도로 어릴 때 많이 듣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듣기가 좀 되잖아요. 읽기가 굉장히 자동화가 되기 쉬워요. 지금 핀란드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들려주는 것부터 기인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한 듣기. 그래서 압도적인 듣기를 저도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해주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압도적인 듣기를 바탕으로 리딩이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뭐 저희 집처럼 압도적인 듣기가 뭐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좀 괜찮은 수준의 듣기를 하면서 혹은 리딩을 하면서 거기 있는 음원들을 듣고 혹은 소리 내보면서 초등 시절에 활자 인풋과 소리 인풋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입시를 줄여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걱정할 정도로 진짜 수백 명이 걱정할 정도로
해줘야 그 사람들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을 수 있다 라고 목 놓아 소리 외칩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해야 돼요. 걱정할 정도로 네, 한번 사실 그 사람들 왜 걱정하는지는 네. 더 잘할까 봐. 그렇죠. 돈도 안 들었는데 더 잘할까 봐. 근데 더 잘하게 됩니다. 중고 가면 이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예, 그때 가서 입시는 효율적으로 좀만 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입시는 한국에서는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 양치기 문제풀이를 입시하는 것은 중학부터는 좀 절제해야 되고, 그 시간과 비용으로 아이가 좋아하고 혹은 실용영역에 관계된 걸 좀 더 투자를 하면, 제가 볼 땐 그 사회적 비용은 얼추 제가 볼 때는 기회비용이 맞아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이 좋아하는 감정을 놓치지 않게 계속해서 정말 잘 지원해 주는 걸 더 고민해야 봐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들으니까. 근데 저희가 사실 뼛속까지 문과이다 보니까 늘 다른 과목들을 참 걱정하게 되거든요. 저도 문과입니다. 네, 그렇죠. 다른 과목들 좀 어떻게 도와주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사실은 다른 과목도 저는 초등까지는 습관 안에 과목이 있지 과목이 습관을 능가한다 보진 않아요. 학습법 전문가라든지 공부 전문가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슬프게도 이 두뇌는 게을러지도록 설계가 돼 있거든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게으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게으름을 깰 수 있을까를 매일매일 고민을 하는 거라서 초등 때는 이 감정을 바탕으로 사실은 습관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국어든 사회든 수학이든 아이의 어떤 그 계획색이 지금 다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라기보다는 루틴 안에 지금 그냥 녹아 있는 거고, 저희 집 거실에 제가 올 초에 좀 투자를 해서 이 원목으로 이렇게 큰 테이블을 이렇게 드렸는데, 일생일대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물론 이제 원목을 사면 공부가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의도를 하고 제가 거기서 뭘 할지가 그려졌기 때문에 산 거예요. 상이 정확하게 있으니까 제가 구매를 한 건데, 애들이 숙제 같은 게 있으면 거기서 하는데, 특히나 이제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슬로우 러너고 둘째는 패스트 러너이기 때문에, 첫째는 6학년이지만 만약에 좀 기초가 안 돼 있고 작년에 배운 걸 또 까먹었다라고 하면 의논을 해서, 작년 거도 저희 집은 굉장히 용감하게 그냥 꺼내서 해요. 아니 그게 뭐 어때서요? 맞아요. 아니 그거 우리가 속도가 안 맞아서 혹은 이게 복습이 필요해서 하는 건데 뭐 어때서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꺼내서 하고, 만약에 애가 뭐 3, 4개 부족하다고 하면 그거 꺼내서 안전하게 실패하고 안전하게 도약할 수 있는 곳이 집이 되는 건데, 그게 뭐 누군가한테 보여준다 하더라도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거를 부끄러워하는 게 좀 부끄럽다 생각해. 학교에서 이제 어떤 교육 과정이 나가고 있지만 집에서는 습관으로서 플러스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집에서는 무학년제로 나가는 시스템을 저희 집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한테는 걱정이라기보다는 오늘의 노력으로 그냥 치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걱정할 시간에 그냥 저는 하는 거예요. 네, 하는 거예요. 사교육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네. 저희가 교육자도 아니니까 집에서 또 다 도움을 주기는 어려워서, 혹은 또 뭐 일하는 엄마 아빠들은 또 완전히 또 아이들 교육에만 몰입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또 현실도 있거든요.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안 없이 초등을 보내면 중학 와서는 정말 학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홈스쿨링, 집에서, 여기서 말하는 홈스쿨링이라는 건 부모가 티칭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가 이제 그 안에서 스스로 계획을 짜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초등 때 습관에 대한 것은 자신의 시작이 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가령 뭐 저희 집 같은 경우에 테이블에서 제가 공부를 하면 아이가 본인이 픽해서 가져온다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초등 때 사실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학습 습관에 대한 것이 초등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중학 때는 사실은 EBS라든지 혹은 요즘은 사실 프리미엄도 좀 풀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안에서 본인이 필요한 것을 수강을 해보는, 현재로서는 온라인이 제가 볼 때는 베스트 옵션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왜 온라인이라고 해도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약간 반반이냐고 하면, 이게 온라인 강의는 과연 아이들한테 소화가 100% 되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늘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인강러잖아요. 왜냐하면 인강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개념을 알려준다. 오늘 투부정대사 학습을 해볼 거야 라고 하면 초반에 예문도 들고 투부정사를 막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있고 끝에 이제 형상평가 형식으로 문제를 그냥 오늘 한 거 확인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있고 문제풀이 강의 있다. 그럼 이거는 문제만 쫙 푸는 강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념이냐 문제풀이냐 이 보통 두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걸 거의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개념 강의는 강의가 끝나면 내가 복습하는 것이 중요해요. 강사가 어떻게 개념을 했는지를 복기시키는 과정에서 개념에서 뭐가 비는지를 확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복습 비중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습까지 하면 좋겠지만 누가 예습을 하겠어요, 솔직히. 옆에서 맛동산 들고 이렇게 서 있어도 안 합니다, 이렇게. 예, 안 한.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는 이거는 복습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무조건 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풀어보고 내가 막히는 지점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강사가 핸들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가 학습이 일어나는 건데 그냥 틀고 애들이 시청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강사는 당연히 잘 풀죠. 강사도 막히는 문제가 있지만 예습하잖아요.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에 대해서 아킬레스건이 있는지 점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사 잘 풀고 강사가 별표 쳐준 거 이거 중요한 거야 복습에 그거 위주로 편성해서 복습을 하니까 내 거가 안 되는 거. 애들한테 말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너가 뭐가 지금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미안 얘들아.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풀어보고 내 기준에서 내가 막히거나 한번 시선이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들 이 중요합니다. 특히 독해 같은 경우에는 풀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시선이 이렇게 꺾이는 교차되는 글들이 있거든요. 그게 내신 시험날 수능 시험날 발목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시선이 많이 교차하거나 멈췄던 것들 세모나 별표 쳐야 됩니다. 왜 내가 시선이 멈췄는지 그것도 물음표인 거거든요. 그런 문항들을 미리 체크한 다음에 강사가 어떻게 풀어나가는 거지. 근데 그래도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식이 다른 경우에 강사는 A로 풀었는데 나는 B로 접근했던 건데 도저히 이게 A로 다음에 내가 이 문제를 봐도 A로 못 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학교쌤이나 학원쌤한테 실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인강 학습의 어떤 흐름이에요. 이런 식으로 약간 완전 학습에 가깝도록 이렇게 인강을 현실과 접목시켜서 하게 되면 이 홈스쿨링을 하는 과목들은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학에서는 그런 홈스쿨링 방법을 실천하고 내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고 고등 가게 되면 이거를 가지고 엉덩이 힘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엉덩이 힘이라는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애가 그냥 엉덩이만 앉아서 학원, 학교 전기세 내주고 오는 거예요. 진짜 많아요. 가짜 공부, 가짜 자기도 하는 애들 많거든요. 슬프게도 애가 착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그냥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근데 중학 때부터 자기가 자기주도 학습을 인강을 통해서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짜는 게 중요하고 역시나 학원도 why? 학원을 가게 된다고 하면 내가 진짜 학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본인이 5가지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복귀하는 가운데 그걸 다시 그 중에 하는 것들은 자기주도 학습에 반영하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혼자서는 힘들다라고 하면 그때서는 그거에 부합하는 학원을 가는 게 맞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린 또 손에 손잡고 그냥 친한 친구 따라서 누구 엄마네 따라서 가게 되는 선택을 하는데 그런 남들의 시선을 따라서 남들의 평판을 따라서 가게 되는 공부는 내가 없는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과 자기주도 학습 이런 식으로 플랜을 짜고 중학교 때 해야 고등 가서 진짜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의 재학생들 친구들은 과정의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그렇게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 들으면서 Y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너무 이렇게 흥분한 적이 내 채널 갔어도 되게 잔잔하게 얘기하는데 무릎을 몇 번을 치셨는지. 지금 밑 빠진 독이 물 붓는 거 아닌가. 입시는 언제 하고요? 이런 말 들죠? 입시는 옆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할 때 그때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늦어요. 수백 번, 수천 번 접해야 됩니다. Fly with passion. 여러분들이 열정으로 헐헐 날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유태양 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홍국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에게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심어주는 방법도 여쭤보고 싶어요. 세 가지로 보통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관심사인 거를 이제 영어로 된 걸 찾는 게 사실 빠르거든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사실은 분량과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좋아하는 것을 많이 보여준다고 하면 분명히 아이한테는 좋지만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지금 밑 빠진 독이 물 붓는 거 아닌가라고 엄마도 불안해하는데 옆에서 아빠가 막 더 불안해하면 엄마가 이제 그때서야 또 학원을 보내거나 내가 그동안 지금 애를 망친 거 이렇게도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좀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첫 번째는 이제 분량입니다. 왜냐하면 초등 때 말씀드리는 영어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그냥 하나의 것이에요. 교재라든지 이런 거 했다고 하면 분량이 압도적으로 적어야 돼요. 슥싹! 대신에 검사는 꼼꼼하게 엄마가 슥싹인데 검사는 꼼꼼하게 요거만 하면 돼. 진짜 다 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분량이 압도적으로 적어서 아이가 손맛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이 학습적인 거로 넘어갔을 때는 난이도입니다. 영어는 일단 애가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에서 분량도 좀 적어서 그 다음에 좀 해볼 만한 상태가 돼야 이게 좀 그래도 습관으로 자리 잡거든요. 입시는 언제 하고요? 이런 말 들죠? 입시는 옆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할 때 그때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늦어요. 관심사 안에서 영어를 찾아라. 그 다음에 학습적으로 가게 되면 양과 난도를 R-1으로 조절해라. 오히려 그런 스탠스로 가게 될 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옆에서 지나치게 걱정할 만큼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또 아이가 너무 지나치게 이거를 반복해서 똑같은 것만 영상만 보고 있으면 사실 또 이 약간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것도 괜찮나요, 선생님? 물론 제가 막 방치하라는 의미가 아니란 걸 아시죠, 그죠? 반복해서 보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복을 싫어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또 하네 싶은 거는 부모의 걱정인 거예요. 원어민들도 수천 번 반복해서 이것이 걔네들한테 완전 자리 잡는 어휘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 같은 걸 보면서 그 안에서 수백 번, 수천 번 해서 그거를 내재화, 빌트인 시키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다른 걸 하더라도 그 수준 안에서는 여전히 비슷한 수준의 것을 수백 번, 수천 번 접해야 됩니다. 컨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계신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무상 맞긴 맞네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오픈되어 예.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2008년도 이제 EBS 공채 강사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 초심자의 운이라고 할까요? 이미 수강생 수가 많은 강의를 받은 저의 초심자의 운으로 사실은 본의 아니게 이제 일타 강사가 된 거죠. 그 당시에 강의로만 뭐 그때 120만 명이 한 번에 들었으니까 그때 제가 사교육을 나갔으면 어마어마했겠지만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이제 EBS에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그 PD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제 교육 철학의 근간이 됐던 것 같아요. 카메라를 보고 떨지 마세요. 카메라 너머에 있는 학생들을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어디 산간지방, 어촌지방에서 학원 하나 없는데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좀 덜 떨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이 그게 이제 근간이 아주 깊게 잡고 있잖아요. 늘 이 생각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인프라와 비용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건 없을까라고 이제 좀 고민을 하면서 EBS 강의를 많이 찍게 됐고 이것 또한 또 안타깝지만 이 재원을 받아서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원하는 걸 다 모았는데 찍을 수 없더라 라고 해서 제가 촬영 갈 때마다 감독님들한테 이거 장비 뭐예요? 소니 96K입니다. 카메라 뭐예요? 빔은 뭐예요? 물어가지고 버킷리스트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돈을 모을 때마다 좀씩 샀던 거예요. 저는 이미 학교보다 더 큰 온라인 학교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빔을 살 때 너무 비싸가지고 못 샀는데 마침 그 해에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제 보상금을 받은 돈으로 어떤 저의 피와 땀으로 마지막에 빔 프로젝트를 사서 그거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애들 막 수업도 시켜보고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목숨과 같은 장비들이잖아요. 뭘 가치 있게 해야 될까? 내가 또 생각하는 커리큘럼으로 무료 강의를 하자. 내 원래 생각을 실천하자. 라고 해서 유튜브에다가 이제 강의를 올리다 보니까
하나둘씩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뿌듯하게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그 사람들한테 인당 10만 원으로 환산해 보니까 제가 거의 한 50억 정도를 번 셈이더라고요. 그거로 이제 뭐 레버리지 올렸으면 벌써 강남에 건물을 샀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마음의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학교보다 더 큰 학교 사업은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더 많은 강의들을 이제 쭉쭉 생산을 하고 세계적인 트렌드도 그렇다고 봐요. 올해도 또 지금 한 60강 정도 지금 제작을 다 완료했고 업로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네. 선생님의 그 생명과 바꾼 그 컨텐츠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좀 어떻게 잘 활용해 볼 수 있게 좀 도와줄까요, 선생님? 제가 재생 목록 모음을 해놨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를 아예 이렇게 분류를 해놨거든요. 이건 수업이 맛보기 수업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냥 모든 강의 열려있기 때문에 보고 아이가 좋아하면 그때 수업을 들으셔도 된다 해서 단계별로 확인을 해보시고 이것만으로도 부족하시면 네이버에 또 제 카페가 있습니다. 홍공 아카데미에 들어오시면 공지에 무료 강의 커리큘럼이라고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 학년별, 예시별 확인해서 커리큘럼을 따라서 들으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제가 모든 사교육을 커버할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교육에서도 또 제 동료들, 동기들 굉장히 또 열심히 하고 실력 있는 마인드 좋으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홈스쿨링은 제가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그런 문법 같은 것들 사실 다시 보면 좀 저희 어른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 공부 같이 옆에서 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놀랬습니다. 지방에 갔는데 네. 많이들 들으시더라고요. 네네네. 아이들 영어 공부 요즘 이제 약간 붐처럼 되어 있는 게 한 달 외국 살기예요. 외국 한 달 살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좀 주의할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가면 무조건 다 영어를 엄청 잘할 것 같은 환상들도 갖고 있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요것만은 고민해보고 떠나자.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처음에 질문하고 싶은 게 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비용에는 강력한 Y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애가 가서 영어를 잘하게 라는 생각이 든 순간 아닌 거예요. 캠프는요, 영어를 가서 뭔가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인풋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아웃풋에 대한 어떤 트리거, 방아쇠를 당기기 위한 캠프인 거지 뭔가 좀 일말에 회심의 어떤 찬스를 만들어서 애가 확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계좌만 확 달라집니다. 계좌만.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충분한 인풋이 된 시점에 한국에서 이제 요즘 많잖아요. 앱으로든 뭐든 혹은 화상으로든 좀 영어를 하니까 애가 좀 어느 정도는 하는데 이거를 좀 폭발시키려는 어떤 기폭제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몰입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한 달 캠프는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배경, 장소입니다. 이게 가성비가 있는 동남아 쪽으로 가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좀 드는 북미 쪽으로 보통 가는 것들. 일단 이 두 분류로 한번 나눠볼게요. 북미 쪽으로 가는 것과 동남아 쪽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서 어차피 영어 배우는 거 아니냐? 맞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어떤 정체성과 문화를 배우는 건까지도 고려한다면 그들의 라이프 사이클은 좀 다릅니다. 그냥 영어만을 배운다가 아니라 그 밖의 것까지 목적 설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비용과 배경을 같이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해야 돈이 아깝지 않다. 왜냐하면 이거 은퇴 자금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보통 뭐 싸도 몇백만 원이고 북미 같은 경우 보통 1,000단 이상 다 들어가는 건데 굉장히 우리 은퇴 자금하고 관련이 높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해서 복합적으로 결정을 하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막연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당장 갈 수 있는 사람이 또 많지도 않거든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이 외국에서 한 달 살기가 쉽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제 국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게 화상 영어를 또 많이들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양쪽을 다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스킬은 외국인과 꼭 대화를 해야만 느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어떤가요? 일단은 그 아까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공항 가면 겁나 많습니다. 말하기에 대한 그만큼 수요가 높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럼 국내에서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각자의 위치와 상황에서 가장 날카로운 것을 찾아서 우리 아이의 무기로 만들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언제까지나 경제적으로 서포트가 100%다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아웃풋을 할 수 있는 환경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한국은 한국말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이 이제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가 탓할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이제 영어 말하기를 할 수 있는 걸 쌓아야 되는데,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애가 일단 첫 번째 인풋이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첫 번째 대전제예요. 이게 없는데 화상영어 시킨다? 일주일에 그 막 30분, 40분은 두세 번, 네 번 만난다고 해도 인풋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날 가서 좀 더 배워오겠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많이 제가 볼 때는 아까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풋이라는 것이 읽기든 음독이든 청취든 시청이든 있으면서 바로 화상을 했을 때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매일매일 바뀌는 선생님 난 괜찮아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화상을 부분적으로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처음에는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패턴을 학습할 수 있는 어떤 가상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앱이라든지 앱에 준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아이가 그 안에서 가성비 있게 많이 아웃풋을 일단은 내질러보는 연습을 충분히 되고 나면 그게 중간 모델이에요. 그게 되고 나면 그 인풋이 있는 상태에서 자유 발화라든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가미돼 있는 더 높은 차원의 화상 영어로 그 다음 단계에 나가면, 그러면 아이한테 얻어지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되는 상황에서 한 폭발하겠다라고 했을 때 캠! 질문에 대한 직접 답은 아니지만 전 항상 큰 그림,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이제 실제로 그 준비하시는 캠프, 캐나다 캠프의 조건들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영어를 좀 그래도 익숙하게 하는 친구가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또 해놓으셨더라고요. 사실 캠프 홍보하면 안 되는데 안 돼요? 이미 이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좀 뭐 그걸 예, 차치하고라도 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아이들이 이미 스피킹이 완성된 애들은 사실은 거의 없었고, 리딩을 정말 열심히 해왔다, 혹은 과업을 교재든 뭐든 강의든 과업을 열심히 해왔다, 이런 애들을 저는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리딩을 열심히, 음독을 열심히 한 친구들을 뽑았어요. 이 친구들은 지금 회화를 시켜보면 레벨이 좀 낮을 수도 있어요. 딱딱할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방아쇠를 촉발해서 늘려야 되는 거죠. 그 성실함이 어느 순간 그게 굉장히 빛을 발할 거라는 거 너무 잘 아시니까 또 그럼요. 그런 친구들 발굴하신다는 느낌이 들긴 드네요. 정확합니다. 발굴을 하고 싶은 거지, 제가 뭐 사업 확장하고 싶은 것보다는 이 친구들이 진짜 잘 되게 저는 정말 영어에 확 빠져보기도 하고 좀 실패도 해보고 일어날 때 너무 잘했어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너무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이들 되게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육사 우리 저희 집 애들이요? 네. 갔다 왔습니다.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친구들이. 해서 왜 자꾸 아빠만 가는 것입니까? 라고 해서 옳다쿠냐, 왔구나. 원하길래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아빠 10년치 저금한 거 다 날아가는 거야. 아빠 저금통 100개 깨야 된다. 니네들 가려면 그냥 놀러 간다 이상의 이유가 10개 이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애들한테 그런 이유를 좀 받았죠. 가서 한 달까지는 아니고 여름방학을 이제 좀 보냈고, 그러고 보니까 여름에 한번 다시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머나. 쉽게 얻어지면 쉽게 사라지는 겁니다. 권리는 아니죠. 낳고 키웠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이 의도적 결핍까지. 어려워야 돼요. 예. 자녀들은 부모의 피와 땀으로 자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정말 값어치 있게 쓰여진다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무섭게 설명 안 했지만 굉장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가기 전까지 니네 영어 공부를 정말 꾸준히,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하지만 힘든 것들 단어 공부도 있을 때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일 때 아빠는 약속도 아니야,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약관을 잘 명시해야 돼, 이게. 그래서 현재는 생각을 좀 더 해보겠다 정도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좀 더 분발해서 준비를 하겠네요. 뭔가 이렇게. 그래도 또 길게 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러다 또 언제 또 거품 빠질지.
좀 아이들 그 영어 공부 방향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선생님의 좀 개인의 생각을 많이 여쭤보는 시간이니까 어떤 방향으로 좀 영어 공부를 권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 사실 이거는 부모님들 마인드셋이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진짜 이거는 차이이지 답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는 게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정말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연료로서 말 그대로 이제 스카이에 올라타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초등, 중등, 고등은 그냥 말 그대로 1등급을 따기 위한 것이 거의 8, 90%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하지만 이제 제 생각에 좀 가깝게 그래서 이제 우리 애가 입시까지 이제 뭐 최선을 다하겠지만 입시에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확률도 있잖아요. 96, 7%는 또 안 될 확률이 또 있겠죠. 그걸 다 안고 가는 건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애가 이제 대학을 가고 그다음에 취업을 하고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요즘 13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30세가 벌써 늘었네요. 길어졌네요. 그 사이에. 저희는 100세고 우리 애들은 네. 130세대라고.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제 30살이 돼서 잡을 잡았다고 해도 100년을 사실은 더 해야 되고 멀티 잡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면 그럼 단순히 1등급 영어를 갖고 내가 어디 돌아다닐 때마다 내 1등급 받았어요 하는 것은 한때 내가 1등급을 받았을 뿐이다 의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동의를 한다고 하면 이 영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용 영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배척해서는 안 되고 입시 영어를 하더라도 그 안에 포트폴리오에는 늘 실용 영어가 훼손되지 않는 식으로 이렇게 초등학교 때 최대한 인풋을 넣고 중학교 때는 입시에 덜 눌려 있고 고등 때는 잠시 접어들지 모르지만 가끔씩은 넘겨서 그 세포를 살아있는지 체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즉 입시 영어를 위한 실용 영어가 아니라 실용 영어를 위한 입시 영어가 되는 것이 제가 볼 때 개인적인 영어 교육의 참 방향이 아닐까라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애쓰시는 부모님들한테도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한국은 대불안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선택의 시대인 것 같아요. 너무나 선택할 것이 많고 불안감은 높다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우리 아이의 미래에 어떤 잘못을 끼치지 않을까. 부모님들은 굉장히 불안을 하시고 그 선택지 안에 아이들의 취업, 입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대선택과 대불안의 시대에 저는 부모님들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도 소중한 학창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내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 풍요로운 시대에 좀 더 이런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 아래에서 더 훌륭한 사람으로 분명히 성장할 것이고 제가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1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돕고 싶습니다. 과정에 완벽을 기하다 보면 결과는 조금이라도 나아질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같이 있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진짜 힘이 되는 시간이었고 저희 진짜 꼭 또 다시 꼭 배웠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